다음에 7번째, 문항을 답하는데 필요한 모든 조건에 누락이 없어야 됩니다. 이거는 뭐 좀 표준화 검사다, 만약에 뭐 단위가 큰 검사다 하면 완전 오류죠. 그래서 뭐 다음은 진하기가 다른 설탕용액에 같은 메추리알을 넣은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랬어요. 자, 특히 우리 초등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과학 실험에서 뭐 우리 방울토마토 실험이나 이런 거 할 때 이게 뭐 당연히 같은 조건이지 이렇게 하고 좀 넘어가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조건에 누락이 없어야 된다. 단위의 누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8번째, 문법적 구조가 주는 정답 단서를 배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은는, 이가, 을를, 와, 가 이런 식으로 하죠. 네. 그래서 옆에 문제 보시면요, 전 참 이 문제가 재밌어요. 초등학교 4학년 문제인가요? 그런데 기억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4학년 아이들이 둘이 만나서 하는 대화예요. 남자애가 야, 우리 지역은 산사태가 자주 일어나서 걱정이야. 그러니까 여학생이 산에 빗달친 곳이 무너지지 않도록 뭐를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물론 이제 문제 상황을 좀 뭐 실생활 상황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지만 참 나라의 고장의 미래를 걱정하는 성숙한 그런 초등학교 4학년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9번째인데요. 이제 일반화를 강조하는 말이나 절대적인 뜻을 가진 말을 배제해라, 이렇게 써요. 네, 그래서 보시면 다양한 문화를 대하는 마음가짐으로 바른 것은, 그랬을 때 우리와 다른 문화만 좋아한다. 예. 그리고 우리나라 문화만 훌륭하다는 생각을 갖는다. 이런 식으로 어떤 일반화나 절대적인 뜻을 가진 말을 배제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실 지금 처음에 보여드린 것 같이 이렇게 했더니 정답률이 99.9%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꿔봤어요. 그 다음에는 문화를 대하는 자세가 바르지 못한 사람은,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바꿔봤죠. 절대적인 이제 뭐 그런 뜻을 가진 말을 배제하려고 뭐 한쪽 문화만 옳다고 생각하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역시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답률이 높고 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한 문항이 다른 문항을 해결하는데 단서를 주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이런 거 많이 찾아본 적 있죠. 특히 영어 시험에서, 그죠? 그래서 영어 앞에 지문이 있고 뒤에서 뭐 이렇게 스펠링 같은 거 찾는 거 나왔는데, 혹시 앞에 지문에 이 스펠링이 나오는 고마운 일은 없는가, 이렇게 좀 찾아본 적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바닷물에서 소금을 분리하는 실험을 할 때 필요한 도구는, 이렇게 했고 밑에 다음 중 혼합물을 분리하는 예가 아닌 것은, 그래서 바닷물에서 소금을 얻는다, 이런 식으로 서로 관련 있는 문항들을 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배추인나비의 환살이 과정 중 애벌레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이랬는데 녹색이며 털이 있고 부드럽다. 그러면 4번이 털이 없고 딱딱하며 움직임이 없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답이 되겠죠. 네. 이렇게 서로 단서를 주지 않도록 문항을 개발해야 됩니다. 이제 답지 배열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답지 배열을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답지 길이가 다 다르면은 답지 길이가 짧은 순서에서 긴 순서로, 그쵸? 이렇게 보통 배열을 하시죠.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것보다 더 앞선 그 규정이 뭐냐면 논리적인 순서입니다. 그래서 혹시 뭐 크기나 시대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할 때는 그 순서대로 배열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뭐 이렇게까지 따져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답지 길이가 같다, 뭐 두자다 그럴 때는 사전에 실리는 순서대로 배열하는 것, 이것이 이제 뭐 규정이고요. 또 정답은 분명하고 오답은 그럴듯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 또 오답이 너무 그럴듯하면 잘못하면 이중답 시비가 걸릴 수도 있죠. 네. 그리고 하나의 답지는 하나의 내용만 포함해야 되고, 오답지는 모두 물음의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이어야 된다. 즉 뭐 예를 들어서 다음 중 뭐 어떤 음식과 관련이 없는 것은, 이렇게 했는데 뭐 1, 2, 3번은 음식인데 4번은 지우개, 학용품이에요. 그러면 얘가 너무 답이 손들고 있죠. 그래서 질문의 물음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들로 답항을 구성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 이제 관점에 따라서 정답이 될 가능성이 있는 오답은 없는가,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다음 중 합리적인 경제 활동을 하는 뭐 사례로 알맞은 것은, 뭐 적절한 것은, 이렇게 했는데 뭐 돈은 가급적 빌려 쓴다. 네. 그게 꼭 오답인가, 뭐 물론 당연히 우리가 뭐 당연론적으로 이렇게 뭐 바람직한 방향으로 얘기하는 건 있지만, 누군가 문제 있다고 문제를 삼으려고 하면 또 그렇게 되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뭐 학교에 계시는 선생님들도 문항 내실 때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시죠. 네.
이제 다음 보시면요. 네. 해일로 인한 피해를 줄이려는 노력으로 알맞은 것은 이랬어요. 1번 댐, 2번 저수지, 3 방파제, 4 비닐하우스. 이 문제가 문제 있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왜 문제 있다고 지적받았을까요? 네. 줄이려는 노력으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질문을 했는데 이건 뭐죠? 댐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 댐을 부수겠다는 거야? 댐을 뭐 건설하겠다는 거야? 이런 거잖아요. 자, 보시면 문두에 맞게 각 답항을 노력하는 모습으로 수정하든지, 즉 댐을 건설한다, 방파제를 쌓는다 이런 식으로 하든지, 아니면 답항에 맞게 문두를 수정하셔야 되겠죠. 해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것은, 자, 그러니까 즉 이거는 문두와 답항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거죠. 네. 다음 예시 보시면요. 아까 그 답항은 하나만 포함해야 된다고 했죠. 이 시에서 느껴지는 분위기는요. 자, 학생이 실제로 문항을 풀다가 손 들고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선생님, 저는 이 시가 굉장히 고요하지만 평화롭게 느껴지진 않아요. 네, 그럴 수 있거든요. 자, 선생님 볼까요? 밝고 활기차다. 밝으면 무조건 활기찹니까? 무서우면 슬프나요? 분주하고 시끄럽나요? 저 여러분, 명절에 시어머니랑 전부축제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분주하고 고요하죠. 네, 그래요. 그리고 고요하면 평화로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거는 예컨대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슬프다, 무섭다, 분주하다, 평화롭다. 이런 식으로. 자, 다음 거 보시겠습니다. 네. 위 글에서 알 수 있는 바이너리의 성격으로 알맞은 것은 엄격하다, 화를 잘 낸다, 외로움을 많이 탄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지나치지 못한다. 사실은 뭐 여기 큰 문제는 없지만 답지 길이가 너무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좀 이런 식으로 맞출 수 있습니다. 엄격하다, 화를 잘 낸다, 외로움을 많이 탄다, 뭐 수줍음이 많다. 이런 식으로 답항의 길이를 좀 적절하게 한 문항 내에서는 유난히 긴 답항이 없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네. 또 이제 답항에 대한 이야기 말고요. 문항의 형식이 불필요하게 복잡해지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컨대 네모에 알맞은 문장 보호를 골라 쓰시오. 느낌표, 반점, 온점, 물음표. 선생님 이걸 아이들이 이제 골라서 쓰겠죠. 그러면 채점할 때 어떻습니까? 참 채점만 복잡해지지, 사실은 이거는 사지선다형으로 하는 게 더 훨씬 간편하게 아이들을 측정할 수 있는, 학생들의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 형식이 될 것입니다. 네, 다음 거 볼까요? 자, 그다음 기타 사항입니다. 여기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낮 10시에 여러 곳의 기온을 재서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온도가 가장 높은 곳은 이랬어요. 어떤 건가요? 창가, 복도, 나무그늘, 운동장 가운데. 자, 답은 운동장 가운데예요. 근데 이 문항을 왜 냈냐면요. 온도 평가 요소가 때와 장소에 따른 기온 변화를 관찰하기입니다. 네. 때와 장소에 따라 기온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관찰할 수 있는가를 알아보고 싶어서 문항을 출제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 문항은 온도계의 눈금을 읽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학생들이 이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온도계의 눈금이 높이 올라가면 온도가 높은 것이다. 네. 그래서 그냥 막대의 높이만으로 답을 추측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바꿔보았습니다. 다음은 낮 10시에 여러 곳의 기온을 재서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을 보고 알 수 있는 게 뭐냐라는 거죠. 그래서 1. 하루의 기온은 변한다. 2. 창가의 기온이 높다. 3. 장소에 따라 기온은 다르다. 4. 나무 그늘은 복도보다 시원하다. 여기에서 학생이 장소에 따라 기온은 다르다, 적어도 이 답을 고를 수 있다면, 선택한다면, 때와 장소에 따른 기온의 변화를 관찰해서 얘가 때와 장소에 따라 기온이 변화한다라는 걸 알고는 있구나, 알고 있구나라는 것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이 되는 것이죠. 자, 다음 문항 볼까요? 이거는 뭐가 문제일까요? 수학 문제인데요. 문제 순서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 첫 번째가 다음 소수를 작은 것부터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그 다음 문항이 다음 그림을 소수로 나타내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문항은 논리적으로 답항 자체도 아까 논리적인 순서가 우선이라고 했고요. 여러 개의 문항으로 하나의 검사를 구성할 때는 문항이 쉬운 순서부터 앞에 놔야 된다. 그 다음에 논리적인 순서로 배열해야 된다. 같은 영역을 측정하는 문항끼리 모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문항의 순서를 바꿀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먼저 2번 문항이 소수의 개념을 이해했는지 평가하는 문항이거든요.
그러면 개념을 먼저 묻고 그 다음에 크기를 비교하는 문항을 뭐 그렇게 순서가 배치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선택형 문항을 개발할 때 여러 가지 이제 고려할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한 것처럼 선택형 문항의 단점 중에 있었잖아요. 문항 개발이 어렵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문항 유형별로 이제 한번 문항 유형을 좀 살펴볼게요. 이제 선택형 중에서 아까 앞에 보셨던 것처럼 양자택일형, 배합형, 선다형이 있었습니다. 자, 선생님들 여기서 양자택일형을 아마 진유형으로 많이 알고 계실 거고요. 그리고 배합형 이제 줄긋기 유형으로 많이 알고 계실 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 게 선다형이죠. 뭐 우리 속담에 뭐죠? 가지 맞는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 이렇게 해서 이런 얘기 하는 것처럼 선다형 중에서도 선택지가 많은, 그러니까 답지가 많은 뭐 사지선다, 오지선다 개발할 때 이 각각들이 다 문제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문항 개발하기 어려운 유형 중에 하나이죠. 선다형이요. 선다형의 유형을 보면 정답형, 최선답형, 합답형, 부정형, 불완전 문장형, 다답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네. 정답형은 참, 거짓이 명확한 답지를 주고 그 중에서 옳은 것을 찾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선택지가 뭐 4개가 있다 라고 하면 정답 외에 다른 선택지 어떤 게 오더라도 정답은 그거 하나만 있는 거. 네, 오직 하나만 있는 거예요. 다음, 기억에 들어갈 저금액으로 옳은 것은 500원짜리 동전을 60개가 있다. 그러면 이게 얼마냐? 이게 얼마죠? 60개면 3만 원인가요? 네, 3만 원인데 만약에 이게 이 다른 게 3,000원, 33,000원, 30만 원 이렇게 있는데 다른 선택지가 오면 얘가 아닐 수도 있어. 이러면은 이건 이제 정답형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다 이거예요. 그래서 문두로는 뭐뭐로 옳은 것은 뭐뭐인 것은 뭐뭇을 순서대로 배열한 것은 이런 문두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최선답형이죠. 여러 개의 답지 중에서 최선의 답을 고르게 하는 거예요. 즉 선택지가 있는 것 중에 그 중에 최선을 고르게 하는 방법입니다. 가장 적절한 것, 가장 바람직한 것, 가장 알맞은 것은 이런 것이죠. 선생님들 어쩔 때 알맞은을 쓰고 어쩔 때 적절한을 써야 되나 이렇게 되게 혼란스러우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예전에 물어봤어요. 국립국어원에. 그랬는데 알맞음보다 더 엄격한 의미가 적절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수능이나 뭐 중고등학교에서는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쓰고요. 보통 초등 단계에서는 가장 알맞은 것은 이렇게 쓰고 있죠. 그래서 다음 그림과 같은 경쟁이 우리 생활에 주는 도움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동글동글 대리점, 세모세모 대리점. 그래서 지금 아주머니가 지나가면서 고민하고 있어요. 똑같은 텔레비전을 세모세모 대리점은 할인을 더 많이 하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1번, 싼 가격에 물건을 살 수 있다. 원하는 일자리를 선택할 수 있다. 디자인이 좋은 제품을 살 수 있다. 자신의 능력을 잘 발휘할 수 있다. 예. 여기가 만약에 옳은 것은 하면 좀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동글동글 대리점, 세모세모 대리점이 있으면요, 만약 이분이 뭔가 일자리를 찾는 분이라면 뭐 자기가 더 좋은 일자리를 선택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디자인 부분에서도 그럴 거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알맞은 하면서 또 이분이 생각하는 거를 이렇게 넣어놨잖아요. 그래서 할인을 더 많이 하네 이렇게 해서 싼 가격과 관련된 걸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선생님. 이걸 듣고 계시는 분들, 제가 지금 이렇게 이해하면 제일 쉬울 것 같아요. 자, 배우자,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 또 결혼하신 분들. 배우자는 정답형일까요? 최선답형일까요? 정답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 좀 어려우실 것 같고요. 최선답이죠. 그죠? 최선답이죠. 그렇죠. 뭐, 저희 남편은 최선 부정만 아니면 된다. 가장 알맞지 않은 것을 고르지 않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네, 잘 기억하실 수 있겠죠? 네. 다음 보시겠습니다. 합답형입니다. 그래서 보기에 제시된 여러 개의 항을 조합하여 답지로 제시한 후에 정답을 고르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다음 중 수평잡기의 원리를 이용하는 저울을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해서 답항에 보시면요. 1번 답항의 개수도 2개, 가나. 2번 가라. 3번 나다. 4번 달아. 이렇게 안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의 개수가 같을 때는 그냥 이렇게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1번은 가, 2번은 가나, 3번은 가나다 이렇게 각 답항별로 구성하고 있는 요소의 수가 다를 때는요,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뭐 이게 딱히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은
어떤 논란이 생길 수 있는, 그러니까 뭔가 이거 있는 대로 고르라는 말 없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뭐 한 것들로만 묶인 것은 뭐 이런 문제도 되겠고요. 하타평. 다음은 부정형이죠. 답지 중 옳지 않은 답지를 선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고장에서 변화된 오늘날의 모습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이랬어요. 그런데 따라서 뭐뭐로 옳지 않은 것은, 뭐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뭐 이렇게 돼서 안은에다가 보통 진하기를 하거나 또는 밑줄을 긋죠. 그런데 뭐 요즘에 진하게도 하고 밑줄도 긋는 경우도 있는데요. 뭐 대부분은 진하기만 하거나 밑줄만 긋거나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 뭐뭐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죠? 네. 왜냐하면 생각을 잘 해보세요. 뭐뭐로 가장 적절하지 않다는 것은 이 답항이 다 안 적절한데 그 중에 뭐가 제일 안 적절해?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답항을 쓰는 것은 안 됩니다. 이런 문두를 쓰시는 거는 안 된다는 거죠. 선생님들 부정형 문항을 내는 거는 별로 좋지 않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전체 그 검사지 문항수 중에서 부정형 문항이 10%나 20%를 넘지 않도록 개발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데, 그건 왜냐하면 아닌 것을 안다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인가를 안다는 걸 의미하지는 않는다, 실제로. 예, 그래서 뭐 그렇게 부정형을 내는 것에 대해서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내기가 편하죠. 예, 왜냐하면 뭐 우리 교과서나 교재에 있는 내용 중에서 맞는 거 3개, 아닌 거 하나만 하면 되잖아요. 네. 불완전 문장형입니다. 문장의 일부분이 비어있고 비어있는 곳에 들어갈 말을 답지에서 찾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다음 기역, 니은에 들어갈 말을 알맞게 짝 지은 것은, 이렇게 하거나 또는 가로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은, 또는 가와 나에 들어갈 명칭을 알맞게 짝 지은 것은, 이런 게 이제 불완전 문장형의 유형이죠. 근데 너무 많은 비어있는 곳을 해놓으면 별로 좋은 문항이 아닙니다. 최대 2개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다답형입니다. 제일 어렵죠? 답지 중 정답이 여러 개가 포함되어 있고 이들 모두를 찾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을 완벽하게 알고 있는지를 평가하는데 최상의 난이도를 가질 수 있죠. 그래서 모두 고르시오. 대안이가 면담을 하기 전에 해야 할 일로 알맞은 것은, 그래서 모두 고르시오. 만약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선생님들이 가끔 모두 고르라고 해놓고 이게 답이 2개다 3개다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컴마를 찍어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컴마가 하나 있으면 답이 2개라는 거고 2개 있으면 3개라는 건데, 애들이 이제 손들고 그래, 선생님 여기 뭐 묻었어요 이러죠. 예, 그래서 뭐 내가 정말 저걸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이러는데, 다답형은 어쨌든 답을 모두 찾게 하는 방식입니다.